그러니까 뭐 통역 없이 저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뭐 외교부 장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미 이사단에 있던 장교들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흥남 하면서 감회 전 모습. 그러니까 흥남 철수 작전에 함께 승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이제 대통령 아들 낳았고 그래서 당시에 작전을 수행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을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런 일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민심, 미국의 민심을 미리 좀 가다듬고자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의 문재인이 없었다. 이제 이 메시지 네. 분명히 전달한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이사단 거기 간 것은 핵심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 정지 작업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우리 이 이사단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왜 그런 적이 있죠. 이사단 그 100주년 기념 창설 100주년 기념해서 콘서트를 열려고 의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일부 반미 그 성향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파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것은 한국 내 일부의 의견이고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 굳건히 하는 바탕. 예, 그런 의지를 저렇게 이제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좀 중요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코앞 돌발 악재는 없을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만들어봤는데 미국은 지금 원비어 사막으로 강경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내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사드와 북핵에 대해서 혹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타임지 표지모델입니다. 네고시에이터 문재인 대통령 협상가의 전략. 최영호 소장,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내고를 많이 들어가셨죠. 네. 아마도 사드 배치의 절차 과정에서 원래는 1+5, 1+5였는데 2+4라 해서 사드가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라고 의회에서 협의하자는 게 사드를 철수시키거나 처리하기 위한 공연한 특집 잡기가 아니라 원래 올해 하반기에 1기가 들어오고 내년도에 5기가 들어온 거를 갑자기 탄핵 정국을 전후해서 그 일정이 당겨짐으로써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의회 절차를 잘 밟지 못했으니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의제를 던지면서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협상에서 정식으로 사드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겠지만 강경환 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에서의 통화를 통해서도 한국 내의 이런 사드 절차에 대해서 미국이 존중한다라는 답을 받아냈고 대통령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제기하는 게 사드를 철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등 이런 사전의 여론을 미국 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서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드 배치 문제다가 군사 문제까지가 얘기가 될지 아니면 서로가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금 50여일밖에 대선이 끝났는데 되지 않았고 미국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각자 대북 정책에다가 외교 정책에 대한 총 정책에 대한 방향과 인사들이 임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 속에서 한미 동맹의 기조는 확인하되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한 핵 폐기 이전에 북한과 남국 당사자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2단계 핵 폐기하기 위한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남북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비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문제 자체가까지 나갈지 아니면 한미동맹의 원론적 차원에 대한 선언으로 그칠지 그 내에서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짜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백악관에 이제 딱 마주 앉았을 때 두 정상이 사실 이제 트럼프가 외교적인 수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돌발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드 애국적 시스템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뒤늦게서야 환경평가들이 나오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한국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전에도 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갑자기 돌발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한국이 필요하고 우리가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원비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가 북한에서 죽었다. 그런데 당신은 동결? 아니면 미사일 발사 안 하면 당장이라도 평양에 날아가겠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동의 못한다. 이런 돌발 질문들이 나올까 봐 지금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돌발즘이 나오면 네. 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반도에 대한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문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결국 다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장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미동맹 속에서 이 모든 한반도 위협의 원인은 북한이고 북한이 성의를 보일 때만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제재와 그 압박에 대한 그 병행과 내가 하려고 하는 제재와 그 대화의 병행 노선이 같은 일치된 노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양쪽에서 얘기할 만큼 얘기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알 만큼 알고 그다음에 원비어 문제도 서로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해명 또 혹은 코드 맞추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예. 또 다른 논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고 네. 원비어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계속 대북 대화와 화해 접근의 메시지를 계속 강화하는 게 네. 사실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드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근원적으로 한미 동맹, 한미 간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라는 원칙적 합의들을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칙적 지금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다 혹은 그 계승 그룹인데 그 그룹들이 과거에 소위 균형자론을 내세워서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걸 풀면 나머지 문제는 실무선에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만 확인하면 나머지 사드와 북핵 문제는 실무적인 얘기 다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극과 극. 문재인 대통령 대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사실 다른 건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흑수저고 저희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러봤습니다. 금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 트럼프 대통령. 세 개가 다 하는 재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고 방송인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전공법을 택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 우선이다. 변칙 승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조금 혹시 두 사람이 케미가 잘 맞을까? 이런 걱정도 좀 일각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은 반드시 읽고 가시길. 거래 기술. 지금 혹시 읽고 계시지 않나요? 네, 뭐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밑에서 읽고 그 요약해서 이제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하는 방식이 또 잘 나와 있거든요.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얘기도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그 거래 기술, 협상의 기술은 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우섭 그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굳건한 이 한미동맹의 그 원칙을 합의하는 것에 좀 만족을 해야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종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게 이 정상회담이요.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간에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정상들끼리의 뭐 브로맨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 인간적인 교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이 조깅을 좋아하잖아요. 조깅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클린턴 대통령 아침마다 조깅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세가 일단 좀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빨리 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카트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있는 카트. 그 카트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거 운전하시겠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못 따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때 이게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두 정상만 불 속에 이제 카트를 타고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정원을 거는 그 장면을 연출했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무척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을 거니기도 좀 그렇고 뭔가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그 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인 적이 있거든요. 태권도 시범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두 정상이 정말 동맹다운, 정말 친구다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수영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영장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까지 다 선곡을 해서 본인이 수영하면서 즐길 수 있게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배려해서 서로의 호감을 증폭시켰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아주 따끈따끈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카트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겠다. 골프장에서 그렇게 서로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가지고 화합을 다졌던 그런 모습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보실까요? 미국 대통령이 사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같은 취지인데요.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는 별장까지 초청을 했죠.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3박 5일 동안 워싱턴만을 방문을 하고 마라라고 플로리다 리조트는 아직 방문할 예정이 없다고 하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가 기지이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전 백악관 관리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느꼈던 한국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또 서로 많이 의견도 교환하고 이견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느꼈다. 불고기 먹으면서 그게 사업가였기 때문에 어떤 친근감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어떤 퍼스너블 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 그 해외 정상급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 교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도 그렇고, 뭐, 미국 분들 대부분 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그리고 이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기업의 재벌 회장까지 하셨는데, 이제 주말에 가서 뭐, 교회 가서 교통봉사도 하고, 꼭 이 식사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표시하면서 뭔가 이제 궁합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브로맨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실까요? 아유, 하도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질문이 그러니까 저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 저 아마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건데 2014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가 작년에 많이 공개가 됐던 영상입니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신 기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 기자들, 따라오는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사실 정상회담 내용하고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요. 그 해당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참 질문을 못 받다가 이제 갑자기 받으니까 질문이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아마 이번에도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 미국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아, 그런 걸 왜냐하면 물어보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스파이서 지금 대변인이 그 브리핑 장소에 화면도 중계도 안 하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음도 못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그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핵 문제들 질문을 해버리면 사실 한미 관계 질문 안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서 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기자들이 사실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자회견의 모습 보시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잘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에서 좀 네. 소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자들도 이번에는 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워싱턴에 파견되는 우리 기자분들 질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이제 영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조 외교도 극과 극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요. 사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영분이신데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외조, 내조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정숙 씨라고 유쾌한 정숙 씨라고 부르는 우리 영부인은 왼쪽에 이 조그마한 묵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거든요. 30캐럿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32억이 넘는 33억이 넘는 그런 다이아 반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결혼 10주년 때 받은 반지여서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실 부인들이 가서 조금 이견이 있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좀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너무 다르면 두 사람의 케미도 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오히려 더 싸우고 네. 다른 사람이 맞아요. 있으면 네. 그 조합이 더 잘 맞을 수 네. 있으니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쾌한 정숙 시대 은둔형 그 외톨이라고 할 정도의 그 멜라니아 여사는 주로 집에 혼자 있고 그렇다고 외부 사람들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격이 서로 네. 아주 상반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김정숙 여사가 네. 그동안 그 국회 지도부라던가 네. 그리고 엊그제 또 청와대 출입한 기자들한테 수박 화채를 내고 수박 화채.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깜짝 선물을 준비해 간다던가 그리고 분위기를 아마 김정숙 여사가 주도해 나가면서 오히려 네. 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멜라니아 여사도 아마 그것에 맞추어서 분위기를 함께 해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두 번의 딱딱한 것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정상회담이 언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저런 네. 그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이 김정숙 우리 여사, 우리 영부인 김정숙 여사 지난 대선 때도 나왔지만 워낙 이 친화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멜라니아 여사라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언니잖아요. 그렇죠, 언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친감 있으면 멜라니아 여사 고민도 좀 들어주고 뭐 여러 좋은데요? 가지 부부 관계를 좀 좋은 데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저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유럽 순방 때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 좀 잡으려고 해도 손도 막 뿌리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솔직히. 외롭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입장 보면 참 부부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네, 아마 손을 이제 뿌리치는 장면도 네, 보이시죠? 김정숙 여사 같은 네. 경우는 좀 다정다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잘 또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이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다정다감하게 다가간다라면 멜라니아 여사도 굉장히 좀 치근감을 좀 느끼지 예. 않을까. 동네 언니 같은 그런 자세로 간다라면 왜냐하면 예. 미중 정상회담 할 때는 묘하게 이 옷 가지고 이제 경쟁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의상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상이 네. 있었고 한데 사실 김정숙 여사하고는 그런 어떤 경쟁 관계는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래도 정상회담이 네. 우리가 미국한테 사드 배치 때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FTA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고 당당한 외교를 두 네 분이 잘 해주기를 양아미. 국민들은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통역 없이 저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외교부 장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미 이사단에 있던 장교들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흥남 하면서 감회 전 모습. 그러니까 흥남 철수 작전에 함께 승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이제 대통령 아들 낳았고 그래서 당시에 작전 수행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을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런 일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일종의 민심, 미국의 민심을 미리 좀 가다듬고자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의 문재인이 없었다. 이제 이 메시지 네. 분명히 전달한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이사단 거기 간 것은 핵심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 정지 작업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이사당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왜 그런 적이 있죠. 이사당 그 100주년 기념, 창설 100주년 기념해서 콘서트를 열려고 의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네. 사실 일부 반미 그 성향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파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것은 한국 내 일부의 의견이고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 굳건히 하는 바탕. 예, 그런 의지를 저렇게 이제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좀 중요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코앞 돌발 악재는 없을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만들어봤는데 미국은 지금 원비어 사막으로 강경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내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사드와 북핵에 대해서 혹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타임지 표지모델입니다. 네고시에이터 문재인 대통령 협상가의 전략. 최영우 소장,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내고를 많이 들어가셨죠. 네. 아마도 사드 배치의 절차 과정에서 원래는 1+5, 1+5였는데 2+4라 해서 사드가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라고 의회에서 협의하자는 게 사드를 철수시키거나 철회하기 위한 공연한 트집 잡기가 아니라 원래 올해 하반기에 1기가 들어오고 내년도에 5기가 들어온 거를 갑자기 탄핵 정국을 전후해서 그 일정이 당겨짐으로써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의회 절차를 잘 밟지 못했으니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의제를 던지면서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협상에서 정식으로 사드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겠지만 강경환 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에서의 통화를 통해서도 한국 내의 이런 사드 절차에 대해서 미국이 존중한다라는 답을 받아냈고 대통령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제기하는 게 사드를 철회시키려고 하는 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도 그렇고 뭐 미국 분들 대부분 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그리고 이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기업의 재벌 회장까지 하셨는데 이제 주말에 가서 뭐 교회 가서 교통봉사도 하고 꼭 이 식사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표시하면서 뭔가 이제 궁합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브로맨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실까요? 아유, 하도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질문이 그러니까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원정 의원, 저 아마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건데 2014년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가 작년에 많이 공개가 됐던 영상입니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신 기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미국 기자들, 따라오는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사실 정상회담 내용하고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요. 그 해당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참 질문을 못 받다가 이제 갑자기 받으니까 질문이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아마 이번에도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 미국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아, 그런 걸 왜냐하면 물어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스파이서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 장소에 화면도 중계도 안 하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음도 못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핵 문제를 질문을 해버리면 사실 한미 관계 질문 안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서 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기자들이 사실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자회견의 모습 보시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자들도 이번에는 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워싱턴에 파견되는 우리 기자분들 질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이제 영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조 외교도 극과 극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요. 사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영분이신데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외조, 내조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정숙 씨라고, 유쾌한 정숙 씨라고 부르는 우리 영부인은 저는 근원적으로 한미 동맹, 한미 간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라는 원칙적 합의들을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다, 혹은 그 계승 그룹인데 그 그룹들이 과거에 소위 균형자론을 내세워서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그 연장선상에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걸 풀면 나머지 문제는 실무선에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만 확인하면 나머지 사드와 북핵 문제는 실무적인 얘기 다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극과 극. 문재인 대통령 대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사실 다른 건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흑수저고 저희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러봤습니다. 금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 트럼프 대통령. 세계가 다 아는 재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고 방송인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전공법을 택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 우선이다. 변칙 승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조금 혹시 두 사람이 케미가 잘 맞을까? 이런 걱정도 좀 일각에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은 반드시 읽고 가시길. 거래의 기술. 지금 혹시 읽고 계시지 않나요? 네, 뭐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밑에서 읽고 그 요약해서 이제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하는 방식이 또 잘 나와 있거든요.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얘기도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그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은 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우섭 그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굳건한 이 한미동맹의 그 원칙을 합의하는 것에 좀 만족을 해야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종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게 이 정상회담이요.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간에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정상들끼리의 뭐 브로맨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 인간적인 교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이 조깅을 좋아하잖아요. 조깅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클린턴 대통령 아침마다 조깅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세가 일단 좀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빨리 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카트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있는 카트. 그 카트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거 운전하시겠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못 따라붙었어요. 경호원들이 못 따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때 이게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두 정상만 불 속에 이제 카트를 타고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정원을 거는 그 장면을 연출했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무척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을 거는 게도 좀 그렇고 뭔가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그 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인 적이 있거든요. 태권도 시범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두 정상이 정말 동맹다운, 정말 친구다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수영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영장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까지 다 선곡을 해서 본인이 수영하면서 즐길 수 있게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배려해서 서로의 호감을 증폭시켰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아주 따끈따끈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카트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겠다. 골프장에서 그렇게 서로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가지고 화합을 다졌던 그런 모습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보실까요? 미국 대통령이 사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같은 취지인데요.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는 별장까지 초청을 했죠.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3박 5일 동안 워싱턴만을 방문을 하고 말하라고 플로리다 리조트는 아직 방문할 예정이 없다고 하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가 기지이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전 백악관 관리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느꼈던 한국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또 서로 많이 의견도 교환하고 이견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느꼈다. 불고기 먹으면서 그게 사업가였기 때문에 어떤 친근감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어떤 퍼스노블 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정상급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 교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보다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맹이다. 분명히 했거든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아니다라는 등 이런 사전의 여론을 미국 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서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드 배치 문제다가 군사 문제까지가 얘기가 될지 아니면 서로가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금 50여일밖에 대선이 끝난 지 되지 않았고 예. 미국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각자 대북 정책에다가 외교 정책에 대한 총 정책에 대한 방향과 인사들이 임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 속에서 한미 동맹의 기조는 확인하되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완전한 핵 폐기 이전에 북한과 남국 당사자가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2단계 핵 폐기하기 위한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남북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비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그 문제 자체가까지 나갈지 아니면 한미 동맹의 원론적 차원에 대한 선언으로 그칠지 그 내에서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짜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백악관에 이제 딱 마주 앉았을 때 두 정상이 사실 이제 트럼프가 외교적인 수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돌발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드 애국적 시스템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뒤늦게서야 환경평가들이 나오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한국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전에도 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갑자기 돌발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한국이 필요하고 우리가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원비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가 북한에서 죽었다. 그런데 당신은 동결? 아니면 미사일 발사 안 하면 당장이라도 평양에 날아가겠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동의 못한다. 이런 돌발 질문들이 나올까봐 지금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돌발 질문이 나오면 네. 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반도에 대한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문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결국 다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미동맹 속에서 이 모든 한반도 위협의 원인은 북한이고 북한이 성의를 보일 때만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제재와 그 압박에 대한 병행과 내가 하려고 하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노선이 같은 일치된 노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양쪽에서 얘기할 만큼 얘기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알 만큼 알고 그다음에 원비어 문제도 서로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해명 또 혹은 코드 맞추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고 원비어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계속 대북 대화와 화해 접근의 메시지를 계속 강화하는 게 사실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드 문제라기보다